일천합니다. 저는 3년 전에 경주 환경운동연합이 전체 그 중앙으로부터 사고지역으로 지정을 받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한수원에서 지원금을 받았어요. 그리고 방패물관리공단에서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회원 수가 적고 살림이 힘드니까 지원금을 받아서 그걸로 이제 살림을 하고 했던 거죠. 근데 그 사실이 이제 내부에 있는 어떤 사람이 그냥 상부에다 보고를 해버린 거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전국 사무처가 발칵 뒤집혔죠. 그리고 바로 그날 사고지역으로 지정하고 집행위원들을 전부 내쫓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서울에서 활동가 한 사람이 반핵운동을 하던 사람, 여자 처녀였는데, 이 사람이 경주에 와서 2달 동안 여기저기 먹고 자면서 거기서 이제 환경운동을 할 사람들을 다시 새로 구성을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처자가 제 연구실로 들어가서 환경운동연합의 회원이냐, 그래서 회원이다. 처음 만들 때부터 회원이다. 10년간 회원이다. 그랬더니 그러면 집행위원회 비대위에 나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다 했더니 사고가 나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별 기대 않고 그냥 갔습니다. 근데 10명 정도를 모아놨는데 이 마음에 드는 사람들로 참 모아놓은 거예요. 전부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고 핵 문제에 관해서 단호하게 반대를 하는 그런 사람들로 모아놓은 겁니다. 경주에서 굉장히 드문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모아놓은 사람들을 보고 이건 할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비대위원장을 바로 승낙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상임위원장을 맡아서 2년 동안 지금 한 겁니다. 그러니까 3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핵 문제가 그다지 그 사이에 재미없는 운동이었거든요. 왜냐면 너무 거대한 상대고 작은 승리도 이룰 수가 없어요. 너무나 거대하고 너무나 조직적이고 너무나 큰 그런 조직이거든요. 그리고 정부 자체하고 바로 같이 움직이는 그런 조직이라서 공격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미없는 만족감이 없는 그런 운동이라서 반핵운동을 꾸준히 했던 사람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경주는 어쩔 수 없이 방패장이 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2년 동안 방패장이 이게 세냐 안 세냐 요것만 보고 있었는데, 후쿠시마가 터지고 나니까 그 사이에 반핵운동 했던 사람을 쭉 찾아보면 신문에 성명서라도 낸 사람이 저밖에 없는 거예요. 경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유명세를 타게 됐는데, 사실은 반핵운동을 꾸준하게 했던 분들이 10년, 20년 꾸준하게 했던 분들이 곳곳에 다 계십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에 비하면 저는 정말 일천한데, 어쨌거나 이렇게 불러주시고 다른 데도 좀 불러주시고 이렇게 지금 된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 핵 문제에 관해서 그래도 제가 3년 동안은 거의 논문도 안 쓰고 요거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법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수준도 좀 온 것 같습니다. 아직 실력이 형편없긴 하지만 대개 궁금하신 내용들은 아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후쿠시마의 지금 원자로 비교 모양입니다. 제가 레이저 컨트롤을 안 가져왔는데, 요게 지금 원자로라고 하는 겁니다. 압력 용기라고도 하고요. 이게 또 우리나라 거는 이게 원자로입니다. 압력 용기라고. 이거는 이제 압력밥솥처럼 굉장히 단단한 쇠로 되어 있는 한 17~8cm 정도 되는 두꺼운 쇠로 되어 있는 밥솥입니다. 굉장히 단단한 밥솥이고, 이게 6m, 키가 6.5m 정도 되고요. 그 안에 해결료봉, 이거보다 조금 더 굵은 그런 해결료봉이 4.5m짜리가 쫙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결료봉 안에는 우라늄이라고 하는 펠렛, 그게 쫙 들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건데 이거는 우라늄이란 거는 이제 석탄하고 똑같은 거예요. 땅에서 캐서 그걸 불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열을 내고 그 열을 가지고 물을 끓이는 거예요. 물 끓이면 전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전기 가지고 터빈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력발전소하고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여기서 물을 끓이면 그게 전기가 돼서 그걸로 터빈을 돌리고, 여기 바닷물로 물을 식혀서 다시 물이 되면, 수증기를 식혀서 물이 되면 다시 들어가고 이런 거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라는 거는 그렇게 굉장히 과학적으로 수준 높은 그런 게 아니고 200년 전에 스티븐슨이 얘기한 전기기관차와 똑같은 겁니다. 물을 끓여서
수증기 만들어서 그걸로 터빈 돌리고 전기 만드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우라늄이라는 게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거죠. 안 꺼져요. 끄기가 어려워요. 2달 정도 걸린다든가 3달 걸린다든가 불 끄는 데만 조절이 잘 안 됩니다. 그게 문제인 겁니다. 원리를 보시면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불이 나니까 물을 끓여서 그걸로 이걸 이제 전기를 돌리는 거고, 우리나라 거는 후쿠시마하고 약간 다릅니다. 예, 이제 뭐가 다른 거냐면 이 안에서 이제 물이 끓어지면 굉장히 뜨거운 물이 나올 텐데 그걸 여기서 압력을 가하면 수증기가 고압으로 이렇게 눌러주면 수증기가 되지를 못하고 뜨거운 물이 됩니다. 300도짜리 물이 됩니다. 그 300도짜리 물이 지나가서 다른 물을 끓입니다. 이 물 말고 다른 물을 끓여서 이걸로 전기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만드는 물 끓이는 방식이 간접이죠. 후쿠시마는 직접이고 그거만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 전기는 이렇게 도는 겁니다. 이 물은 2차수라고 하는 여기에 이렇게 돌고 그 다음에 직접 이 안에 들어가는 이 물은 이렇게만 도는 겁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물을 끓이는 그런 방식이 우리나라 방식이고 가평 경수라고 하고, 후쿠시마 방식은 비등형 원자로라고 얘기하죠. 후쿠시마에 사고가 났을 때 텔레비에서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저도 많이 들었지만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원자로의 구조가 달라서 더 안전하다. 후쿠시마 같은 일은 안 일어날 거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일본에서 강사를 모셔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후쿠시마 1979년도에 미국의 3마일에서 사고가 났을 때 후쿠시마에 있던 사람들, 일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저거는 가평 경수로서 아주 위험한 거다. 3마일에서 사고 난 거다. 우리는 비등형이라서 절대 안전하다. 그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사고 그 얘기가 맞는지 한번 보면 둘 다 틀리다는 게 있어요. 지금 3마일에서도 멜트다운이라는 게 일어나고 후쿠시마도 마찬가지가 일어났는데, 사고 일어난 경위를 보시면 지진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딘가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냉각수가 이 안에 꽉 차 있어야 되는데 그 냉각수가 흘러내린 겁니다. 부족한 상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해결료봉이 계속 식혀줘야 되는데 식혀주질 못하니까 거기서 온도가 올라가는 거고, 2000도, 3000도까지 올라가니까 그 해결료를 싸고 있던 지르코늄이라고 하는 그 메탈로 되어 있는 그거가 수증기하고 반응을 해서 수소가스가 만들어진 거고, 이 수소가스가 어디로 온가 지금 나간 겁니다. 여기서 어디로 나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나가서 이 경남용기 밖에서 터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터진 걸 보고 저는 압력용기가 분명히 어딘가 샌다. 그리고 경남용기가 어딘가 샌다. 그리고 경남용기 바깥에 여기서 터졌거든요. 이 두 개 다 깨졌다는 얘기예요. 가스가 저거로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절대 안 하더라고요. 며칠 전에 했어요. 압력용기에 손상이 있다는 걸 며칠 전에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3월 12일 날 모든 일이 다 일어났는데 그걸 지금 하나씩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몇 달에 걸쳐서. 지금 2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인정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 안에 있는 지진에 의해서 또는 해일에 의해서 이 안에 있는 냉각수가 빠져버리면, 그러면 여기서 온도가 올라가고 폭발이 일어나는데 똑같은 일이 여기서 일어났다.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냉각이 되지 않으면 여기서 온도가 2000도, 3000도 올라가는 거고, 그게 조절이 되지 않으면 거기서 폭발이 일어나는 건 똑같은 거죠. 여기서 물 끓이는 방식이 간접이냐 직접이냐가 무슨 상관입니까? 이 원자로 안에서 폭발이 일어났는데 아무 의미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원자로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더 안전하다는 얘기는 황당한 얘기예요. 다음 보시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진이 일어났고 원자로가 자동 정지됐고 그 다음에 비상발전기가 가동이 됐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비상발전기로 이제 냉각수를 집어넣어야죠. 식혀야 되니까 냉각수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 비상발전기가 1시간 후에 원쓰나미에 의해서 쓸려 나가버린 겁니다. 연료통, 산소통이 전부 바다로 나가버리고 이 발전기는 물에